쓸모아.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8개월여 만에 보복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3일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WTO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이 세 가지 소재에 수출 규제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TV 디스플레이 핵심 재료입니다. 올해 5월까지 해당 소재의 일본 수출 의존도는 OLED 디스플레이용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93.9%,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리지스트가 91.9%, 에칭가스가 43.9%였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이 소재가 제대로 수급되지 않으면 국내 반도체, TV 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장 재고가 있을 수 있지만 2-3개월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 사전평가서에서 자신들의 피해는 한정적이라고 했지만 일본 내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한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업계의 큰 단골이다.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수입하는 일본 기업도 적지 않다.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제한받으면 일본도 피해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일 아사히 신문은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며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의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장래에는 한국 기업이 공급처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앞으로 한국 기업의 탈일본이 진행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죠. 오사나의 아스시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에 좋지 않다. 일본과 한국의 제조 부문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의 유일한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언론과 기업들의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반도체 업계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치로 소재 공급이 끊겨 삼성전자의 생산에 지장이 생기면 반도체를 이용한 모든 기기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터넷판에서 일본의 자유무역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평했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분석가들이 일본이 재발등을 찍었다고 지적하며 한국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일본 기업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조치에 국내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난 1일 올라온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글이 하루 만에 찬성 댓글 1600개를 돌파했고, 우리 국민이 먼저 일본 제품과 관광 불매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이번 경제 제재와 관련해 관세 보복, 관광 금지 또는 수출 규제 등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등 다른 나라를 통해 대체제를 확보해 탈일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3일 당정청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를 집중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지금부터 집중 투자해서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일본의 기업들과 언론이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 방법이 일본 기업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우리의 보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오는 21일 일본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아베의 국내 정치형 성격이 다분한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공식적인 큰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큰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 경제 약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중국의 동북아 패권을 이룬 이후 한국에마저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년 만에 한해 간의 경제 격차는 크게 축소됐습니다. 1988년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3조 720억 달러로 한국의 1960억 달러보다 약 16배가 컸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일본 5조 380억 달러, 한국 1조 20억 달러로 양국의 GDP 격차가 5배로 축소되더니 지난해에는 일본 4조 9,710억 달러, 한국 1조 6,190억 달러로 3배까지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1,362달러로 일본의 39,286달러를 바짝 뒤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 경제의 일본 쏠림 현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30년 전 19.8%에 달했던 대일본 수출 비중은 올 상반기 5.3%까지 축소됐는데요. 30년 전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일본은 베트남, 홍콩에도 뒤진 5위 수출 대상국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고 자부하는 일본이 한국의 추월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누리꾼들이 비판하는 속 좁은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일본의 속 좁은 짓은 그동안도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2010년 들어 일본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독도를 방문하자 한일 통화 스와프를 2015년 종료했습니다. 2016년 한국이 재체결을 제안했지만 2017년 부산 주한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을 이유로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한일 자유무역 협상도 중단되었고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한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WTO에 제소했지만 얼마 전 한국이 이겼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비롯해 스위스, 캐나다 등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고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의 길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공격에 한국은 끄떡없었습니다. 일본의 이런 조치에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국제 무대에 일본의 입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